단 10초였다. 조용하던 스튜디오의 한 소녀의 자기소개가 울려 퍼지고 이어지는 첫 소절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 지형도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13살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부한 수식어조차 빈에서라는 거대한 현상 앞에서는 무색해진다. 교복보다 무대 의상이 더 익숙해 보이는 이 작은 거인은 현재 MBN 현역가왕이의 가장 강력한 태풍의 핵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화려한 고음이나 꺾기 기술이 아니다. 대중이 이 어린 소녀에게 전율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방송산업의 냉혹한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해낸 독보적인 자생력에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빈에서의 예술적 근간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거친 길바닥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보통의 영재들이 강남의 고액 보컬 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부모의 전폭적인 매니지먼트 아래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과 달리 빈에서의 진정한 스승은 진주중앙시장의 왁자지껄한 웅성거림과 장마철의 눅눅한 공기였다. 5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정사 속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 통로에 서야 했던 소녀에게 음악은 유희가 아닌 삶 그 자체였다. 할머니가 좌판에서 반찬을 파는 동안 어린 예선은 비닐 우산 하나에 의지해 비바람을 피하며 마이크도 조명도 없는 시장 상인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당시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그 작은 아이가 장마철에도 나와 어른들 얼굴을 보며 노래를 부를 때면 시장 전체가 환해지는 기분이었다라고 회상한다. 이러한 시장통 버스킹의 경험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빈에서만의 생존형 내공을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비 내리는 어느 날 낡은 스피커가 습기로 인해 고장 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선은 당황하지 않고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생목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반주조차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성량과 호소력만으로 시장 바닥을 압도했던 이 일화는 그녀가 현재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여유로운 무대 매너와 위기 대처 능력이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음악 평론가들이 그녀의 노래를 두고 음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낸다라고 극찬하는 이유는 그녀의 가창에 담긴 절제된 슬픔과 깊은 울림이 결핍과 고독이라는 유년의 그늘을 스스로 승화시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기획사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주입할 수 없는 진정한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중장년층의 심장을 관통하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빈에서 현상은 방송 플랫폼의 권력 구조를 뒤엎은 팬덤 자생력의 승리라는 점에서 지극히 이례적이며 산업적인 충격을 안겨준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스템은 철저히 방송사의 선택과 편집에 의해 좌우되었다. 참가자들은 제작진이 구축한 서사의 부품으로 활용되었고 탈락과 동시에 대중의 기억에서 휘발되거나 방송사의 매니지먼트 계약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빈에서는 미스트롯 3 과정에서 겪은 컨디션 난조와 가사 실수, 그리고 결정적인 탈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방송 권력의 논리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결승 무대가 통편집되고 갈라쇼 불참이라는 사실상의 재우기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오히려 이 부당해 보이는 결과에 분노하며 자발적인 결집을 시작했다. 2025년 말 기준 빈에서의 팬카페 빛나는 예서 회원 수가 37,000명을 돌파하며 여자 트로트 가수 전체 상위 7위권에 진입한 것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닌 팬덤의 독립선언으로 해석된다. 방송사가 통제하는 화면이 아닌 유튜브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실질적인 화력을 입증한 이들은 1100석 규모의 첫 단독 팬미팅을 초고속 매진시키고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린 아산 히어로 콘서트 현장을 빈에서의 상징색으로 물들였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플랫폼의 시대가 가고 아티스트 IP와 팬덤 결집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한다. 특히 빛나는 예서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고도의 조직력을 갖춘 전략적 행동 그룹으로 진화했다. 이들은 방송사가 부여한 탈락자라는 프레임을 거부하고 자발적인 홍보와 음원 스트리밍, 각종 네티즌 어워즈 투표를 통해 빈에서를 시장의 주류로 다시 밀어올렸다.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빈에서가 보여주는 정서적 복합성이 자아내는 미스터리한 매력과 그 이면의 심리적 깊이다. 그녀는 13살의 앳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순간 80대 노장의 한과 40대 베테랑 아티스트의 노련함을 동시에 투사한다. 이러한 불균형의 미학은 시청자들에게 경이로움을 넘어선 기묘한 감동을 선사한다. 촬영 현장의 카메라 감독들은 인트로가 흐르는 짧은 찰나 빈에서의 눈빛이 동네 동생에서 비운의 주인공으로 단숨에 지원되는 순간을 보며 소름 끼치는 몰입도라고 증언한다. 이는 단순한 조숙함을 넘어선 한 회차와 무대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아티스트로서의 강렬한 자아와 프로페셔널한 책임감의 발로다. 특히 빈에서의 예술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키워드는 결핍의 승화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줄곧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느껴야 했던 정서적 공허함,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때 혼자 연습실을 지켜야 했던 외로운 시간은 그녀의 목소리에 독보적인 질감을 부여했다. 대중은 그녀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보고 그녀의 성장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무성애적 보호 본능과 예술적 경외감이라는 이질적인 감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네 번째로 빈에서 팬덤 빛나는 예서가 보여주는 체계적이고 성숙한 운영 방식은 스포츠 저널리즘적 관점이나 정치적 결집 현상에 비견될 만큼 분석할 가치가 충분하다. 13살 초등학생 가수를 지지하는 팬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정적인 응원을 넘어 빈에서라는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도로 지능화된 매뉴얼을 가동한다.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미지 보호 시스템이다. 팬카페 내에서는 비공식 굿즈 제작을 엄격히 금지하며 팬닉 규칙을 통일하여 외부에서 보기에 하나의 거대한 기업형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는 어린 아티스트가 상업적 논리에 이용되거나 이미지가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팬들의 자발적인 방어 기제이자 자정 노력이다. 또한 빛나는 예서의 화력은 단순한 온라인 투표를 넘어 오프라인 실력 행사로 이어진다. 네티즌 어워즈와 각종 성인 가요 차트에서 예서의 이름이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중장년층 팬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서로 학습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문해력의 확장에 있다.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서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 제작자로서 기능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팬덤이 아티스트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것을 넘어 산업적 압박으로부터 아티스트를 구출해내는 사회적 운동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한다.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인 아산 히어로 콘서트 현장에서 성인 대형 가수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것은 이 팬덤의 결집력이 이미 시장의 논리를 바꾸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마지막으로 빈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어린 천재의 등장을 넘어 실패를 잘양분 삼아 왕좌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고전 영웅서사의 현대적 변주이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다. 미스트롯 3에서의 컨디션 난조와 가사 실수, 그리고 이어진 탈락과 방송사의 의도적인 배제는 어린 소녀에게 감당하기 힘든 쓰라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 잔혹한 시련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현역가왕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더욱 날카로운 칼날로 다듬어주는 담금질의 시간이 되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저 자신이에요라는 그녀의 포부는 단순히 자신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니다. 이는 수많은 좌절과 고독을 통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13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숭고하고 철학적인 자기 성찰의 결과다. 그녀는 외부의 평가나 방송사의 편집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와 감정의 깊이를 증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빈에서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다. 결핍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불공정한 환경을 압도적인 실력과 팬덤의 지지로 돌파해내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그녀가 몸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막 사막을 끝내고 본론으로 진입했을 뿐이다. 그녀가 최연소 왕좌에 오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미 시장 한복판의 비닐 우산 아래서부터 쌓아온 자신만의 견고한 음악적 왕국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한 소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목격자를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떻게 한 아티스트의 삶과 만나 시대를 위로하는 거대한 서사가 되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있다. 빈에서는 더 이상 미래의 유망주가 아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살아있는 기록이자 트로트의 미래를 짊어질 거물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상징이다.